안녕하십니까, 오공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오늘은 편도선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아프면 그냥 편도선염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진짜 편도선염이 오게 되면 저희는 이제 급성 편도선염이라고 하는데요, 고열과 몸살이 동반되고 삼킴 곤란, 통증이 극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귀가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짜 급성 편도선염입니다. 이러한 편도선염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균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컨디션이 모든 사람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주로 청소년이나 젊은 분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이 특히 여행을 간다든지 피로하든지 무리를 한다든지 저온이나 고온에 노출된 경우,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도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퇴화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되면 저희가 내시경이나 이학적 검사를 할 때 입을 벌려서 보게 되면, 후레쉬를 보게 되면 안쪽에 편도가 부어 있고 흰색의 삼출물이 쌓여져 있거나 아니면 빨갛게 발적이 되어 있거나 많이 부어 있는 걸 확인하게 되면 편도선염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편도선염의 치료는 먼저 면역력이 이제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그다음 수분 섭취, 휴식, 청결한 위생 등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식사는 많이 아프기 때문에 비교적 유동식을 해서 충분한 영양 공급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위생이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글을 한다든지 식염수로 세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소금물 가글을 하는데, 소금물 가글을 하게 되면 많은 자극이 되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글이나 식염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오게 되면 편도선염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 항생제와 약물 치료를 7일에서 10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치료면 대부분 완치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수액으로 항생제 치료라든지 수액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편도선염에서 농양으로 발전해서 수술적으로 절개 배농을 해서 농을 빼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편도선염이 계속해서 안 낫는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서 편도 농양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편도선염이, 급성 편도선염은 치료가 되는데요, 만약에 계속 재발이 되거나 편도선염으로 너무 힘들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도선염 수술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발성 편도선염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책에는 1년에 4회에서 7회, 2년에 5회, 3년 연속 3회 이상 앓는 경우 재발성 편도선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편도선염이 너무 심해서 편도 농양이나 심부 감염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바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편도 결석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편도 결석 제거가 너무 잘 안 되거나 이제 보존적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수술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편도 결석으로 막상 수술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편도 결석의 경우에는 자신이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힘들 경우에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린아이 경우에는 대부분 편도 비대로 인해서 부종교합이라든지 입으로 숨을 쉰다든지 폐쇄 증상이 심할 때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의 경우에는 편도가 너무 비대해서 코골이가 심해서 무호흡이 있을 때 수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도선염 예방에서 치료, 수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편도선염이 안 걸리려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 면역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 영양, 적절한 운동,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항상 우리가 몸을 좋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공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